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NBA는 오늘 7경기 있는데 일단은 5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그 앞선 2경기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정도만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레이커스 대 샌안토니오는 저는 LA 레이커스의 승을 보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대 미러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쿤보의 출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나온다면은 미러키의 승리를 봅니다.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미네소타전에 패배를 했잖아요. 선수들의 슛감이 너무 안 좋았다. 그나마 믿을만했던 멜로마저 엄청나게 안 좋은 야투율을 기록했고, 뭐 말링 몽크, 엘링턴 이런 선수들까지 부진을 했어요. 추가로 이제 브래들리, 베이즈모, 그러니까 슛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전부 부진했어요. 선수들이 제가 방금 말한 선수 5명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5명이 다 부진했다. 야투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니라면 오늘 그래도 세난 정도는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요 경기 휴스턴 대 피닉스를 들어가면은 별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나 싶은데, 어쨌든 디안드레 에이튼이 GTD에 떠 있고요. 뭐 안 나오면 맥기가 나오면 되고, 어 일단 휴스턴의 우드가 지난 포틀랜드전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드 정도의 이제 1옵션 센터 정도면은 포틀랜드 꿀밑은 탈탈 털어야 되는데 부진했던 점이 좀 걸린다. 특히나 이제 원정에서 한참 못했던 포틀랜드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 좀 부진을 제가 그 경기를 잠깐 보고 풀로 관전을 못 해가지고 다른 경기들 보느라 뭐 우드의 몸 상태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확실히 뭐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는 뭐 홈 경기고 사실 이악 물고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상대가 어쨌든 강호 피닉스고, 뭐 맥기든 에이튼이든 뭐 충분히 수비 잘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가 뭐 엄청 날뛸 만한 사이즈는 지난 경기 폼도 안 좋았고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또 케빈 포터 주니어나 이제 제일런 그린이 있는데, 저는 크리스 폴한테 한 수 배우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배워가지고 싶지 않을까 싶고, 일단 피닉스의 승리를 당연히 보고요. 의심이 여전히 피닉스의 승리를 보고, 요즘 또 피닉스의 경기력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다. 음, 초반에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느라고 피닉스가 상당히 불안한 경기를 했다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경기 멤피스전에서도 뭐 사실 너무 일찍 가비지를 나면서 주전들이 그냥 거의 뛰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완전 팔팔할 거다라고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피니스가 그래도 좀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마인 쪽으로 보긴 하는데 8.5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높은 마인은 잘 안 건드린 편이긴 해가지고, 어쨌든 원정이기도 하고 원정 높은 마인은 잘 안 건드리는데, 이게 오늘 다 똥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보긴 보겠습니다. 똥배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두 번째 경기 브룩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대 브루클린. 일단은 OKC가 지금 4연승이죠. 4연승이 맞나? 제가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OKC가 최근에 어쨌든 승수를 꽤 많이 쌓아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질 타이밍이 딱 왔습니다. 4연승 맞네요. 4연승 중이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하더니 그 득점적으로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듀란트는 그냥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경기를 보면은 와, 저렇게 농구하면 무슨 기분이 들까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잘해주고 있고, 브루클린이 어쨌든 3점 슈터 조에리스도 확실히 살아났어요. 확실히 3전 야투에 있어서 이제 좋았을 때, 지난 경기 이제 거의 25득점 가까이 뽑아내면서,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참 좋았잖아요, 조에리스가. 올 시즌 초반에 안 좋았던 야투감을 회복했고, 뭐 어쨌든 벤치 쪽에 패티 밀스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브루클린의 뭐 외곽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이 안 들고, 지금 와서는 알드리지 같은 미드렌지의 공격 옵션 최근 잘해주고 있고, 결국 이거는 브루클린이 근데 백투백 경기예요, 내일. 백투백 경기가 아니죠. 이틀 후에 경기가 있고,
골든 스테이트랑 붙게 됐어요. 이틀 후에 브루클린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요 경기에 크게 힘을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분석적으로 보면은 지금 브루클린은 사실 그냥 마인 찍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이틀 후에 어쨌든 골스 브루클린 홈에서 골스랑 붙고, 어쨌든 지금 KD가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경기가 만약에 혹시나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클라호마 기세면은 막판에 좀 따라가면서 좁히면서, 이게 핸디가 그리고 낮은 핸디가 아니라 뭐 9.5잖아요. 9.5 정도는 그래도 풀앤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쨌든 하든 막는 수비수로 유명했던 돌트, 얘가 또 하든을 괴롭혀줄 가능성이 있다. 하든이 어쨌든 득점에서의 폭발력은 늘어나긴 했지만 분명히 턴오버는 아직까지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돌트가 그래도 하든을 좀 괴롭혀주고, 케빈 듀란트가 지금 솔직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슬슬 살짝 그래도 컨디션 조절을 해줘야죠. 너무 많이 뛰었어요 경기를. 그러니까 어쨌든 하든이 조금 부진한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조에리스도 살아나지 않았었고, 결국 벤치에 패티 밀스나 뭐 알드리지 그리고 뭐 듀란트. 근데 그 중에 사실 뭐 듀란트 말고는 20득점까지는 20득점 이상 무난하게 해줄 선수 듀란트밖에 없으니까 너무 최근에 많이 갈려 나갔다. 원정 경기에 다음 경기 상대가 골스인데 그 경기 또 그래도 홈 경기고 사이즈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9.5 정도라면 쉽게 와인을 하지 못할 걸로 봅니다 저는. 이게 브루클린 일정 면이나 그런 거에서 좀 달랐으면은 다르게 볼 수도 있었으나, 어쨌든 그런 일정적인 면과 최근에 좀 체력적인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듀란트, 그리고 이제 하든 막는 수비수 돌수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길저스 알렉산더라는 좋은 선수가 있기도 하고, 뭐 특별히 OKC가 또 뭐 프론트 코트 진이 뭐 약한 것도 아니고 벤치에 뭐 포쿰첵스키 뭐 이런 선수들도 또 있고요. 충분히 9.5 정도는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브루클린 승을 볼게요. 사실 오늘 있었던 똥배들이 많이 부러졌어요. 거의 유타 부러졌죠. 토론토는 제가 볼 때는 심판이 좀 마지막에 좀 문제였긴 했는데 어쨌든 토론토도 부러졌죠. 이거 오늘 똥배 부러졌다고 내일도 똥배밖에 없다고 똥배 무서워서 안 간다라고 막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똥배 다 들어온다고 봅니다. 오늘 똥배는 제가 준비한 이거 5개 똥배 다 찍어도 먹는다는 마인드예요 솔직히. 물론 5개는 좀 많긴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베팅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생각은 그렇다는 소리고. 샬럿 대 골스 승 봅니다. 뭐 볼 게 없어요 이 경기는. 사실 일단 뭐 결장자를 좀 봐드리면은 진작에 아웃돼 있던 이 두 선수고, 샬럿의 벤치 이제 PJ 워싱턴이 빠져있는 건 샬럿한테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고, 일단은 골스도 데미안리가 GTD에 걸려있어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샬럿이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치업을 딱 보면은 와 이거 샬럿이 어떻게 이기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 샬럿이 지금 이기려면은 이 네 선수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 외에 뭐 벤치 쪽에 뭐 우브레 주니어 뭐 이런 애들이 다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거 뭐 고든 헤이워드나 마일스 브리지스는 잘 모르겠는데 라멜로 볼이나 테리 로지어 그리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 이런 애들이 좀 다 같이 잘할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어쨌든 골스의 수비는 지금 수비 레이팅 자체가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1위인가 2위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 스테판 커리 요즘 수비 잘해요. 백코트 수비 잘합니다. 상대 백코트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라멜로 볼이 사실 상대 수비가 빡빡할 때는 이 선수의 폼이 확 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가 아직 젊고 유망하기 때문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와서는 아직까지 상대 수비 백코트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나면은 분명히 매 경기 고전하고 있다.
상대 백코트가 수비가 없는 팀 만나면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있는 팀 만나면은 안 된다. 커리 그나마 뭐 구멍이라 할 수 있는 뭐 커리랑 조던프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커리 요즘 백코트 수비 잘합니다. 잘하고 벤치 이제 게리 페이튼 2세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요즘 진짜로. 탈탈 털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다 터지지 않으면은 골수 상대로 못 이긴다. 골수 승을 보고요. 이거 기준점이 6.5인데 이거 뭐 국내 오즈들이 이거 국내 뭐 배터들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해외는 5점이에요 이거. 5점이고 피닉스도 이거 아까 8.5였잖아요. 어디 갔어? 이거 8.5인데 피닉스가 배당이 낮잖아요. 근데 해외는 동배당이에요. 8.5인데 국내 오즈들이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지금 지랄 발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골수 마인까지 봅니다. 골든스테이트 승에 골수 6.5 승을 보는데, 그래요. 일단 뭐 원정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한 4.5 해외 기준 따지면 4.5, 5.5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은 6.5는 좀 크긴 커 보여요. 어쨌든 그래도 최근 골수의 기세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인까지 본다. 샬럿은 최근에 2연승을 거뒀지만 멤피스 뉴욕이에요. 마테이 간 멤피스, 마테이 간 뉴욕. 그러니까 망가진 두 팀을 상대로 망가진 샬럿의 승리를 거뒀다. 골수 상대로 다시 패배로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곧바로 연패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샬럿 같은 경우.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힘들다. 이 경기도 똥배잖아요. 덴버 승 봅니다. 기본적으로 덴버는 포틀랜드한테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되는데 어쨌든 데미안 릴라드가 빠졌다. 데미안 릴라드가 물론 아쉬운 경기들을 뭐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의 모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뭐 시즌 초반 아예 극초반에 거의 야투 다 놓치고 있을 때는 없는 게 나았어요 사실 그때는. 근데 지금 최근에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팀 내 에이스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라고 하기엔 당연히 무리가 있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있는 게 그래도 나아요. 있는 게. 어쨌든 상대의 수비에 있어서도 릴라드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노만 파웰이나 코빙턴, 뭐 유섭 너키치 뭐 이런 선수들한테 기회가 좀 더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리딩적인 부분을 또 해줄 역할이 있는데, 일단 앤서니 사이먼스가 나오잖아요. 초반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어떤 컨셉으로 뛰냐면은 잡으면 던져요 그냥 슛을. 그러니까 리딩적으로 다 확실하게 릴라드만큼 봐줄 수 있는 선수가 일단 아닙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 진짜 그냥 잡으면 던지는 그런 슈터 역할을 했고, 초반에 잘했다가 최근에 슈팅감이 많이 죽은 모습인데, 물론 선발로 나와서 좋은 야트감을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맥콜럼 혼자서 이제 좀 리딩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덴버 같은 경우 최근에 잘하고 있잖아요. 마포주가 빠진 게 전화위복이 됐다. 이상한 놈 하나 빠지니까 팀이 좀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에런고든 율바튼 좋고요. 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포틀한테는 제가 볼 때는 릴라드 빠진 포틀한테는 쉽게 이길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 싶고 6.5 와인까지 볼게요. 특별한 변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포틀랜드는 원정 에서 첫 승을 지난 휴스턴전에서 했고요. 오늘 릴라드가 일단은 빠져있는 가운데, 릴라드는 무조건 빼야 돼요 얘가. 왜냐면은 올림픽 때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배 쪽이 뭐 안 좋아가지고 그 복통을 달고 뛰었어요. 최근 몇몇 경기들에서도 뭐 레이업을 하다가 배를 잡는 장면이나 뭐 계속 배를 이렇게 중간중간씩 한 번씩 이렇게 커리 숙이고, 뭔지 아시죠? 배 아플 때 그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차라리 한 몇 경기 쉬게 하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경기 드디어 빠지게 됐어요. 포틀랜드는 원정 첫 승을 거뒀고, 최근 뭐 한두 경기 정도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리고 상대 덴버고, 포틀이 덴버한테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덴버 홈에서 이제 5번째 경기죠. 좀 전에 네 번째 경기였고, 제가 지난 경기 시카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세비치가 최근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데 빠졌으니까 큰 전력 누수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세비치 큽니다. 이거 진짜 농알못들이 부세비치
최근 못하지 않냐. 얘 안 나와도 어차피 드로잔, 잭 라빈, 론조볼, 뭐 카루소 이런 애들이 어차피 해준다라고 뭐 말하시는 분들이 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여기 제 유튜브 댓글 말고 다른데 뭐 라스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농알못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요. 부세비치가 빠지면은 말씀드렸죠, 스페이싱이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얘가 픽앤롤이든 픽앤팝이든, 그러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이제 볼 핸들러는 빅맨들을 이용하잖아요. 농구를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데, 얘가 빠지고 다른 애가 들어가면은 상대가 예측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세비치 정도 되는 선수면은 그래도 센터 포지션 한정했을 때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얘 말고 얘네들이 들어가면은 안 막아요. 안 막아도 슛을 못 넣습니다. 어차피 안 막아도 그냥 슬쩍만 막아줘도 그냥 어차피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잭라빈, 더마 드로잔 이 선수들에 대한 수비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부세비치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더 얘는 다재다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른 대체자가 나올 선수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최근에 더마 드로잔의 폼이 좋았더라도 뭐 그동안 좋았으니까 이제 부세비치가 없으니까 하락세를 찍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이고, 지난 경기도 딱히 부진했고, 잭라빈이 그나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론조볼이 빵 터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진짜 인생 경기 하지 않는 한 요거는 클리퍼스가 무난하게 잡을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다 잘합니다. 지금 다 폼이 너무 좋아요. 오늘 경기 미네소타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클리퍼스가 깔 선수가 없어요. 구멍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너무 경기력도 좋고요. 경기를 보면은 선수 하나하나 정말 좀 잘해줍니다. 자기 역할을. 경기에 있어서 자신감도 있는 게 차 있는 게 보이고, 또 엄청 열심히 뛰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를 솔직히 클리퍼스 반대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4.5 정도 마인이거든요. 4.5 마이너스 봅니다. 시카고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문제를, 부세비치가 뭐 하루 이틀 아웃되는 것도 아니고 좀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연패 탑니다. 이거 진짜로 5연패 6연패까지 갈 사이즈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뭐 스몰 라인업 실험이라도 하든가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 부세비치 빠진 이 공백을 다른 식으로라도 좀 풀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봅니다. 요 경기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감독은 신이 아니에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 사실 똥배들이 많아요. 똥배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핸디 기준점이 상당히 높고 좀 쫄립니다. 무슨 느낌인지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다들 이제 뭐 9점 이상의 핸디를 보게 되면은 너무 크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 뭐 비슷한 생각들이고, 그럼에도 이 똥배들이 웬만한 제가 볼 때는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부러질 만한 경기가 제 눈에는 딱히 안 보이는, 뭐 진짜 귀신같이 이거 브루클린이 부러질 가능성이 뭐 유타가 올랜도한테 지는 마당에 최근 오케시 폼도 좋고 좀 지쳐있고 해가지고 진짜 혹시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꿈깨라는 듯이 그냥 브루클린이 뭐 이겨줄 것 같은데, 찐똥배들이 다 괜찮아 보이고, 핸디캡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제가 오늘 분석은 초안 분석이고, 이건 초안 분석이에요. 내일 오전 뭐 8시 좀 전쯤에 다시 올려드릴 텐데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저도 말씀드릴게요. 높은 핸디는 저도 좀 쫄려 하는 편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보고, 배당 흐름도 좀 보고, 또 선수들 결장 여부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핸디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